또 방금 저희가 이 코인 랩소디 시작하기 전에 방금 딱 들어온 소식이 있거든요. 협상 끝났나요? 네, 협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출이 됐다. 이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좋은 여파로 끼쳐질 것 같거든요.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뉴욕 증시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원래는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고 계속 좀 장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이 마라톤 협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, 오늘도 추가적으로 협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래도 얼추 지금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려왔습니다. 그래도 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3대 지수도 어,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. 또 특히 S&P 500이 6천선 위에 아직 잘 머물러 있습니다.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제 JP 모건 같은 투자 기관들도 S&P 500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. 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발표될 CPI도 무난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S&P 500 지수를 끌어올릴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돌고 있습니다. 지금 이 회담에 대해서 상무장관도 중간중간 계속 협상이 순항적이다라고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러한 입장들이 계속 투심을 올려주기도 했고요. 음, 시총 상위권 단 또 한번 봤을 때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. 아마 8거래일 정도 좀 상승이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.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엔비디아가 1% 가까이 올라서 지금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. 네. 또 이제 물론 이 회담에서 사실 이 반도체 완화도 쟁점으로 나왔었잖아요. 엔비디아는 물론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네. 엔비디아를 쉽게 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접근으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긴장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줬습니다.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자국 그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협상에서 좀 맨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입장이 맞아요. 나왔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단 양국이 대화의 장을 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 부분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 시총 상위권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M7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주가의 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죠. 애플은 WWDC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어제는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아주 소폭 회복한 모습이고 이게 애플이 원래 iOS 26에서 자체 개발 AI를 내놓는다 했는데 그게 좀 역할이 부진했나요? 많이 부진했습니다. 사실 좀 음.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이따 뒤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음. 했거든요. 네,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기업들이 오픈형, 이 생성형 AI를 너무 잘 끌어나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애플은 좀 많이 폐쇄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시장에서 좀 이 정도면 늦었다라는 반응도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래도 애플이니까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. 근데 WWDC 그 행사가 생각보다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. 네. 테슬라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와 갈등이 머스크가 좀 완화됐다는 소식이 또 한 번 또 나오더라고요. 네. 브로맨스가 다시 시작되나 그 이런 좀 싸웠다 붙었다 싸웠다 붙었다 하는 네, 건가요? 늘 뭐 여느 때 다름없는 연인들처럼 문제는 지금 뭐 다른 연인이라면 괜찮은데 지금 이 두 양대 산맥이 계속 왔다 갔다 싸우게 되면은 사실 우리 테슬라 주주들만 지금 힘든 거잖아요. 맞죠.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갈등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나와서 그래도 일단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2차 회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. 그래도 오늘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제 양국 정상들에게 이 부분이 보고되면 그리고 정상들이 승인을 하면 도출된 합의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. 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네. 사실 히토류를 중심으로 이번 회담이 진행됐는데 히토류와 반도체의 물자 교환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. 사실 요번에 회담에서는
제네바 때는 좀 참석하지 않았던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네. 참여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오. 시사점으로 작용을 했던 게 이 수출 통제 감독관이거든요. 아 네네. 러트닉 상무장관이. 그래서 그만큼 이걸 통제하고 있는 감독관이 참여할 만큼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다라는 것을 시사했고, 이게 히토류가 뭐 반도체, 네, 휴대폰 모든 첨단 산업에 다 들어가는 핵심 자원이잖아요. 네네, 이 중국이 지금 70% 넘게 세계에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맞아요. 좀 전략적인 카드로 내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조금 억제를 풀어주는 느낌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억제를 풀어주는 느낌이고, 어, 이게 그래서 공급망이 지금 좀 그래도 잘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근데 뭐 사실 일단 첫 실질적인 이행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좀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음. 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지켜봐야 한다. 본질적인 사실 구조 변화까지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신중론도 내놓고 있습니다. 말이 계속 바뀌니까 또 막상 저렇게 서로 합의하려고 하다가 또 언제 또 뭐 보복 관세 이런 얘기가 나올지 그럼요. 모르기 때문에 맞아. 불안하죠. 관세도 유예 기간이니까 지금 모르는 그니까요. 일이에요. 모르는 일이죠. 그래도 일단은 이 회담이 그래도 좀 나름 의미가 큰 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안정될 거고 투자 심리도 이에 따라 좀 개선이 될 거고요. 말씀드렸듯이 관세도 지금 일시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양국의 어떤 비용들도 줄어들 뿐더러 사실 한국이 음. 이 중국과 미국에 굉장히 수출에 있어서 의존하고 있는 국가잖아요.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수혜가 그래도 한국까지 좀 많이 영향을 줄 음.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입니다.